네, 이제 문장의 구성 성분과 단어의 품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번에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구를 이룬다, 프레이즈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안에 그러면 어떤 구조가 있는가? 그들끼리 뭉쳐진 구조가 또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어 중심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나타내는 사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man 영이 묶인다 라는 것과 car expensive가 묶인다 라는 것과 또 buy가 따로 이렇게 묶이고 다시 그것이 car expensive하고 buy가 전체가 이렇게 묶인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그냥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hierarchically 높은 구조를 차츰 갖추어 간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계층이 있는 hierarchical structure가 나오는데요. 자, man, young, car, expensive, buy가 어떻게 차츰 구조를 갖추어서 저기 위에 상단에 sentence까지 가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ng은 adjective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 나왔지만 그래도 마치 very young에서 very가 탈락된 것처럼 adjectival phrase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adjectival phrase가 noun인 man하고 합쳐져서 이게 NP, noun phrase가 됩니다. 그리고 car하고 expensive가 합쳐져서 역시 또 다른 noun phrase가 됩니다. 이 noun phrase하고 verb가 합쳐져서 verb phrase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man, young이라는 noun phrase하고 verb phrase가 함께 합쳐져서 sentence를 이룹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층위가 있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때로는 사인 랭귀지는 이런 층위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를 보실까요? 자, 보면 boy, 볼 다음에 밑에 조그맣게 sm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수지로 small을 표현한다는 건데요. 볼이라고 하고 입을 쪽 빨아들이는, 볼을 빨아들이는 그런 비수지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볼을 한꺼번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볼과 small이 합쳐져서 NP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덩어리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과연 수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소리 언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당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roll slowly도 마찬가지죠. roll하고 slowly를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부사와 동사가 합쳐져서 동사구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는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수어는 이런 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챌린지,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에서 보면 구성 성분에 헤드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헤드라고 하면은 그 구성 성분에서 가장 핵심 요소거든요. noun phrase에서 핵심 요소는 n이고요. verb phrase에서 핵심 요소는 verb고요. adjectival phrase에서 핵심 요소는 adjective고요. adverbial phrase에서 핵심 요소는 adverb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핵심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입니다. flower를 반복하고요. 자, 플러스 사인이 있다면 repetition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서로 한다면 flower, flower, flower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flower가 index, arc, 3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rc란 말은 이렇게 활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 저기에 있는 flower죠.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문장으로 index 1, 자, 나란 이야기죠. 나는 blue want, 나는 블루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블루에 무슨 블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에 flower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블루가 결국 blue flowers를 말하겠죠. 그래서 나는 파란색 꽃을 원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blue는 블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blue flowers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flower라는 헤드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실제 스포큰 랭귀지에서도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에서 These flowers are nice.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으로 I prefer the blue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말은 결국 I prefer the blue flowers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어 문장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These flowers are nice. I would like to have the blue ones. 영어에서는 어때요? flower를 생략하지 않고 blue ones 하고 ones가 flower를 대신해서 나옵니다. 영어는 blue만 끝내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스페니쉬에서는 이렇게 헤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포큰 랭귀지에서도 이렇게 헤드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인 랭귀지에서 헤드가 생략되는 게 그렇게 낯선 현상은 아니죠. 자, 이번에는 렉시컬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핵심어들, 컨텐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내용어라고도 말하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는 어떤 걸 명사라고 하나요? 맞죠? 그렇게 concrete and abstract entity,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인 사물 또는 abstract entity니까 추상적인 것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countable, 셀 수 있는 애플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죠. apples 하고 복수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셀 수 있다고 말하고요. ideas 하고 복수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역시 셀 수 있다고 말합니다. no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죠. rice, 쌀이나 health, 건강 같은 거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운에 해당되고요. 동사는 어떤 것을 말한가요? 동사는 행동이나 활동, 예를 들면 뭐 글을 쓰다 이런 것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process, 녹다. 자, 뭐가 녹는다는 것은 녹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리는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 예를 들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동사에 해당됩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부사는 명사나 동사의 속성이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수어에서는요,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의 예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앉다라는 동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길게 하고 약간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내리면 앉다. 그런데 조금 텐션이 있고 짧게 이렇게 하면 의자. 그래서 동사는 한 번 하고 뭔가 relaxed 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명사는 조금 텐스가 있고 리피티션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명사와 동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길게 하고 약간 릴렉스드 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fly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에어플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텐션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은 다 명사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국 수어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혼이고요. 이렇게 하면 부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동은 결혼하다, 결혼 이런 동사형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부부라는 명사형, 엔터티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뭔가 다르게, 약간 같은 표현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수어들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안 사인 랭귀지, 오스트레일리안 사인 랭귀지, 그리고 러시안 사인 랭귀지가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는 실제로 이런 차이를 잘 나타내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시트하고 체어를 보시면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는 둘 다 똑같은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마우징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시트가 되고
이렇게 하면 체어가 됩니다. 그래서 입의 움직임을 통해서 똑같은 수어를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마우딩을 영어로 했는데요. 네덜란드 수어니까 네덜란드 말로 마우딩을 하겠죠. 자, 바이시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번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이클은 여러 번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ASL은 이와 반대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이시클 하면은 이렇게 여러 번 움직이고요. 사이클 하면 한 번만 움직여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수어에서 명사와 동사를 어떤 시스테매틱하게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수어는 마우딩을 통해서 그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품사를 결정할 때 글로스가 좀 잘못 표현이 돼서 이게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명사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 present 이렇게 나타내는데 present라고 하면 현존하는, 현재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 표현처럼 형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be present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에 있다, 존재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동사형으로 글로싱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명사의 표현이 때로 동사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classifier의 경우가 그러는데요. classifier가 뭐냐면 분류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국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꽃 한 송이, 강아지 한 마리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책은 뭐라고 합니까? 권. 연필은 뭐라고 하죠? 자루라고 말합니다. 꽃은 송이라고 하고요. 강아지는 마리로 셉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세는 단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수어에서는 이게 세는 단위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사식으로 표현할 때 거기에 그 수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classifier hand shape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Flemish Sign Language를 보시면 자, 이게 책이거든요. 그러면 책 수용은 요거죠. 그래서 책이 놓여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서 놓여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게 사과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이 사과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세는 하나의 분류사다. 세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과가 놓여있다라고 하려면 이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책이 놓여있다 할 때면 책으로 표현을 하고요. 사과가 놓여있다 할 때는 사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lassifier hand shape이라고 말합니다. hand shape을 그대로 동사에다가 가져다 쓰는 거죠. 이번에는 내용 사인, 컨텐트 사인 중에서 adjective하고 adverb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 보시면 quick, quickly 형용사하고 부사가 구별이 됩니다. quick 하면 빠른이고요. quickly 하면 빠르게 라고 말하죠. 자, 한국어도 보세요. 빠른 그리고 빠르게 조금 다르죠, 모양이. 빠르에다가 은을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빠르에다가 개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그래서 모양이 다른데요. 사인 랭귀지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를 보시면 woman nice index 3A 하면은 여자인데 나이스한 여자죠.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있어요. index 3A. 그 다음에 school index 3B. 자, school은 인덱스 3인칭에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인덱스죠. 그래서 teach라고 말하면 자, 이 나이스한 여성이 이 스쿨에서 가르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woman index 3A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여성이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hool index 3B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쿨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woman이 이 스쿨에서 그런데 이번에 teach 앞에 nice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잘 가르친다, 나이스하게 가르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는 부사죠. 왜냐하면 teach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인데
모양은 똑같다는 거죠. 명사를 수식할 때나 동사를 수식할 때 모두 다 똑같은 nice의 형태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가 없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woman index 3A 여기 있고요. school nice index 3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school에 nice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nice한 school이죠. 그 다음에 teach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주 nice한 school에서 가르친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명사에 nice가 붙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동사에 nice가 붙어서 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에 nic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랭귀지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로만 쓰이는 사인이 있고요. 또 형용사로만 쓰이는 사인이 있습니다. 부사로만 쓰이는 사인은 often 같은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런 경우는 늘 부사로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 blue나 red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늘 형용사로만 사용됩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얼굴 표정과 같은 비수지 표현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all 같은 경우 small ball 할 때 이렇게 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small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비수지로 표현하는 형용사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small과 같은 이런 비수지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big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사는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하다 할 때 이렇게 스몰 무브먼트를 만들면은 아주 스몰, 조그맣게 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크게 하면은 크게 수영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나 또는 속도, 강도 등이 전부 다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사나 형용사가 비수지로 표현된다.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컨투어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모양이나 크기를 그대로 윤곽을 나타내 주는 것을 컨투어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안 사인 랭귀지에서 이게 미로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크기의 사각형의 미로, 거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이즈하고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려주는 것을 컨투어 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ultaneity with non-manual modifiers 하면 무슨 말이냐면 얼굴 표정 같은 비수지로 표현하는 동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보셨지만 small이나 big과 같은 거 얼굴 표정으로 동시에 나타내면서 small ball, big ball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런 예시들이 수어에서는 꽤 많이 나타납니다. 자, 렉시컬 사인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동사가 사실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자, 어떨 때 동사로 표현하는 거를 조금 반복하면 명사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clash by a hand shape이라고 하면은 명사에 나타나는 손 모양이 그대로 동사 표현에 나타난다 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컨투어 사인이 있는데요. 컨투어 사인은 모양이나 크기를 그대로 윤곽을 그려주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인들을 말합니다. 자, 과제는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